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게 아니죠 대사가.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2시 36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뭐 대사를 할 건 없지만 뭔가 항상 하던 그 멘트 느낌이 아니어서 순간 헷갈렸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오늘 조금 회복 장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회복 장세라기보다는 이제 지지선 58,000 지지선을 다시 찾은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아직까지도 이제 하방 압력에서 완전하게 좀 벗어난 그런 저항의 어떤 그런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벌써 11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장을 계속 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11월 말 정도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들이 솔직히 조금 어긋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획을 바꿔야겠죠. 전략을 수정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실지는 각자 좀 전략을 짜시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어제 같은 하락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상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보니까는 이제 좀 패닉셀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패닉셀 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보통 이제 지지선으로 봤었던 게 보시면은 많이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58,000 정도고, 58,000에서 뭐 1,000달러, 2,00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 대략적으로 56,000에서 57,000까지 내가 보다가 뭐 57,000이나 6,000이 깨지면 손절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손절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변에도 몇 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인이 이제 기준을 잡고 간 거는 그 선이니까 그렇게 하신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략을 어떻게 구상을 하냐면, 보통은 5월 하락장이랑 어제 하락장이랑 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5월 하락장이면은 5월, 6월, 7월 이때 하락장이면은 이제 그때 강력한 지지 구간이 28,000에서 32,000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드렸었고, 이거는 사실 뭐 제 분석이 아니라 이제 해외 뭐 전문가들 플러스 그냥 이제 그 차트가 보여지는 직관적인 그런 저항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8,000에서 32,000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내가 베팅을 해도 되는 뭔가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구간에서 한 10% 정도 갭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스탑로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28,000에서 32,000 매수를 해도 된다고 저는 봤어요. 왜냐면은 연말까지 장세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8,000이 깨져도 돼. 내가 잡은 손절 라인은 26,000, 5,000 이 정도니까 대신에 감수를 하는 거죠. 28,000에서 32,000 사이에 이제 내가 매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 20% 정도 손절까지도 감수를 하고 매집을 하는 건데, 이제 거기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베팅할 수 있는 어떤, 내가 베팅했을 때 대비 이제 리턴 값이 굉장히 이제 클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가 이걸 베팅했을 때 지금 이미 너무 다 모든 코인들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리턴 값이 별로 없는 구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58,000에서 한 63,000, 62,000에서 58,000이고, 그니까 이게 좀 써야겠다. 그니까 뭐 5, 6, 7월 장에서는 28에서 32K 구간이 딱 저항 구간.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57,000이라고 봅시다. 57,000에서 뭐 한 62,000이 딱 저항 구간이라고 딱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손절 라인은 뭐 예를 들어서 20, 좀 안전하게 뭐 25, 26, 27이라고 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여기서는 이제
비슷하게 간다면은 너무 53,000 뭐 55,000으로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베팅을 내가 해도 돼. 리턴 값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내 베팅을 해도 리턴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이성적으로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이제 53,000, 55,000이 만약에 뚫린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여기서 기존에 선택을 했던 손절을 하는 건데, 손절도 여기 왔다고 바로 하는 것보다는 보통 좀 떨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떨어져요. 더 떨어지거나 과매도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잠깐 올 거예요. 보통은 막 진짜 속절없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락이 진짜 막 17년, 18년 때도 하락이 막 2,800만원에서 갑자기 뭐 1,000만원으로 이렇게 꽂아 내린 게 아니고 중간에 꽂아 내렸다가 다시 반등이 있었다가 다시 꽂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게 뚫린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뚫리자마자 파는 게 아니라 반등 구간에 이제 파는 거죠. 반등 구간에. 왜냐면은 반등이 오더라도 이미 내가 상정해 놓은 지지 구간이 뚫렸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걸 행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반등이 왔다고 해서 내가 설정해 놓은 그 값을 역행했다가는 또 이제 그게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통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 당시에 뚫렸다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손절이라기보다 여기에서는 이제 끊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과매도 나오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정리, 이런 형태로 조금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너무 어렵나요 이런 게? 또 매매를 할 때 좀 그런 각자들의 기준이 있겠지만은 저는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저도 뭐 사실 뭐 그렇게 현금화를 많이 한 건 아니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진짜 조금씩.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렉트캐피탈 표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제 최근의 하락이 굉장히 좀 짙었죠. 그래서 짙었지만 결국 이 박스권, 초록색 박스 안에서 지지를 잘 해주었고 지금 다시 58,000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조금 어제보다는 상황이 낫다. 하지만 한 번 뚫은 거 두 번 못 뚫을 소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저항 구간 자체, 지지 구간 자체는 과거 5, 6, 7월 이때 4, 5, 6, 3, 4, 5구나. 3, 4, 5 이때 저항 구간이랑 똑같은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쉽게 내주진 않겠죠. 동시에 뚫린다면 추세가 좀 전환되는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요한 지금 갈림길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폴카닷 이제 파라체인 옥션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선정된 것은 아칼라가 선정이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옥션 초반에는 이제 문빔이 굉장히 많이 아칼라를 좀 제치고 순간 제칠 때도 있었죠. 제치고 이렇게 좀 뭐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역시 아칼라가 압도적으로 첫 옥션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비트 이제 RSI 지표라고 약간 이 보조 지표가 있는데 요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바닥에 닿고 상승, 그리고 바닥에 닿았으니 상승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분석인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닿고 반등하면은 좋은데 이게 밑으로 지하실로 뚫리는 순간 나락을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항상 보조 지표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 자체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죠. 56,000 기준인데 58,000이니까. 그래서
이 진짜 시장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마냥 상승한다고 낙관하다가는 17년, 18년의 악몽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게 17, 18년 그때 그 공포를 맛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쫄아가지고 사이클대로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러면서 현금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 결과일지 안 좋은 결과일지는 나중에 시장이 증명을 해주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이클대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각국 세계 지표나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너무 길게 보는 것 같고 네, 좀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코인 시총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혹은 이제 랭킹을 좀 나타낸 건데요. 요게 좀 애매하네요. 메타버스, P2E, NFT 이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엑시, 인피니티 있고요. 그리고 마나,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샌드박스, 엔진, 위믹스가 진짜 많이 올랐죠. 30일 기준으로. 위믹스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왁스도 많이 올랐죠. 왁스도 많이 오르고 뭐 이거 있고 일루비움도 많이 블록토피아 있네요. 블록토피아는 이제 또 요번에 솔라나 체인이랑 또 제휴가 되면서 좀 저기 하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솔라나 체인이다. 솔라나다. 일루비움 있고 엠박스 있고 일레길리 게임즈 있고 디비전 있네요. 디비전이랑 이제 위믹스가 디비전은 뭐 반에도 있죠. 디비전 그리고 위믹스, 왁스 이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껜가 그저껜가 이제 설명드렸었던 이제 길드류 요런 얘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이제 P2E랑 뭐 이런 엑시 같은 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좀 붕업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요런 길드류 형태의 이제 이런 묶음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좀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일드길드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거버넌스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지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제 그때 말씀했던 이제 길드파이라든지, 길드파이 같은 경우도 지금 토큰 이코노믹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세일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골드피버라고 요것도 이제 후오비에서 프라임 리스트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뭐 당첨되셨거나 후오비 토큰 에어드랍으로 수익을 내셨기를 그리고 코인리스트에서 또 새로운 세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UMEE 토큰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가지 뭐 크로스체인이랑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디파이 쪽이랑 조금 더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 같은 경우는 뭐 당첨이 안 되더라도 진행을 하시면은 나중에 추후에 카르마 이런 것들 좀 확보하시기에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참가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업비트나 빗썸 이런 데서 펌핑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챙기실 분을 챙기시되 여기다가 막 몰빵, 전대산 몰빵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잡코인들. 뭐 글로벌 코인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근데 진짜 잡코인들은 너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합니다. 진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벌어올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뭐 평소에 뭐 트레이딩이나 단타 이런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익률 밥 먹고 뛰어들었다가는 진짜 불나방이 되기 너무너무 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시고요.
탐욕을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진짜로 너무 욕심 안 부려도 되는 게, 제가 좀 이따가 하나 뭐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별건 아닌데, 김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3%, 4%죠. 4%. 이게 어제는 또 하락이 좀 짙었기 때문에 막 7%까지도 상승이 있었죠, 김프가. 그래서 김프가 어느 정도 이런 쿠션 작용이 좀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잘 가고 있고요. 요게 지금 과거 사이클처럼 이렇게 우뚝 갈지는 조금 미지수긴 한데, 이게 저도 사실 확신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의심을 자꾸 하게 되네. 이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근데 또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고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분석을 하시고 전략을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15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이제 뭐 유튜브나 좀 그런 걸 볼 때 그런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시장만,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코인만 분석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시황만 분석하는 그 어떤 코인 추천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플러스 알파의 공부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그런 류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런 코인들이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과 유사한 섹션에 해당되는 코인들은 뭐뭐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세요 라고 해주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말이 맞긴 하죠. 상승 관점에, 그러니까 코인 자체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조금 더 공부를 기반으로 트레이딩보다는 투자 개념으로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 말인데, 그래서 아까 그 딱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코인들이 이러이러한 섹션에 속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경제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이런 코인들이 핫한 거고, 이런 코인들이 핫한 뭐 배경에는 이러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요인들, 어떤 영향들, 그래서 추후에 또 여기에서 뭐 파생될 만한 메타나 섹션들이 뭐뭐뭐일 것 같다, 혹은 뭐 그런 것들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진짜 막 누가 뭐 진짜 시황 분석해서 그냥 픽만 받아가지고 사는 거는 그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시장이 좋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진짜 시장이 무너지고 막 다 진짜 꼬라박으면 진짜 그때는 이제 진짜 공부하고 분석해야 보석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 그 갈라노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갈라노드, 갈라 게임 이런 거. 근데 저의 의견은, 사실 저는 막 이런 노드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약간 갈라 게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말 하면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다단계의 느낌이잖아요. 왜냐면은 먼저 투자하면은 이제 되게 좋은 그런 값에 노드를 가져올 수 있고, 나중에 들어갈수록 그 구조가 조금 이렇게 되는 거라서, 뭐 사실상 뭐 코인도 뭐 다단계 구조긴 하죠. 근데 이제 코인이 다단계 구조인 어떤 그런 거랑, 그 자산의 개념에서 그 다단계 구조인 거랑 그 자산을 뭔가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노드를 갖다가 그렇게 파는 거랑은 조금 저는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갈라 노드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 갈라 노드를 살 돈을 갖다가 코인 투자하면은 저는 그거보다 더 벌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갈라노드 같은 경우 막 3월 달에도 막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올 초에도 갈라노드 이러면서. 근데 갈라노드가 올 3월에 아직도 기억나. 올 3월 기준에 갈라노드 값이 900만 원이었어요. 9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약간 원금 회수를 하기 위한 그게 보통은 갈라노드 가격으로 한 6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월 150 정도가 들어와요. 갈라노드가. 한번 써봐야겠다. 3월 기준 900만원 그리고 월 150. 지금 얼마냐면은 지금 11월이죠 11월인데 11월 기준 갈라노드 3600만원 정도 하고요. 월 500 정도 들어와요. 심지어 이게 그나마 최근에 그 코인베이스 상장 있었죠. 그저껜가? 그때 이제 거의 2배 상승이 있어서 이 정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월 250 정도 들어왔었고, 근데 이게 보시면은 3월이면은 우리 지금 이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 되게 기회가 많았던 시장의 시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3월에 900을 웬만한 메이저 알트에 넣었다면 지금 이게 최소한 말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들. 대충 진짜 못해도 최소 4,500은 갔을 거예요. 왜냐면 5배 넘게 간 코인들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뭐 진짜 내가 좀 좋은 코인들을 잘 탔다, 뭐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물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수익도 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노드를 사서 이렇게 월 얼마씩 타먹는 것보다는 지금 장이 좋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노드를 사라 마라 이런 영상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스캠이다 다단계다 이렇게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노드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그렇잖아, 사람 심리가. 남들은 막 몇 달 전에 막 1,000만원 밑에 샀는데 이제 와서 3,000만원 넘게 달라면은 이게 싫잖아요. 그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파이가 있어. 이 갈라 노드도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디파이가 있고 뭐 P2E가 있어. 그리고 뭐 여러 류가 뭐 있겠죠, 뭔가 이자를 줄 만한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 특정 금액을 투자했을 때 그거에 비례해서 얼마를 계속해서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디파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정이냐면 이자가 굉장히 높아. 갈라노드 이자로 치면은 6분의 1이니까 거의 뭐 15%가 넘는 한 18% 정도 되겠죠? 17, 17% 그 정도 되는 수익률인데, 이제 이게 과연 이 좋은 시장에서 코인을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좋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2E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사이버 드래곤이나 뭐 이런 걸 좀 제대로 잘 넣었어. 그래서 초기 진입을 해서 내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면은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어중간한 타이밍에 내가 진입을 했어.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도 수익이 되긴 되거든요. 왜냐면은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뭐 얼마씩 따박따박 들어와. 근데 과연 그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내가 그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지금 이 시장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수익이 더 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디파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디파이에 이제 그거는 상관없어요. 디파이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서 그거 이제 따박따박 받는 거는 오히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금에 대한 이제 해칭 수단으로 이제 그냥 현금 보유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비상금 개념으로도 냅둘 겸 이자 받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단순 코인 예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이게 디파이 코인도 뭐 진짜 근본 코인으로 그 시장의 상승과 맞물리는 코인이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LP를 묶는다던가 아니면은 좀 수익률이 되게 좋은 얘들은 조금 잡코인들 그런 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제가 이걸 얘기 이렇게 길게 하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도 만약에
그 갈라에 대한 뭔가 신뢰가 있었고 얘네가 좀 정말 커질 것이다 라고 판단했으면 저는 오히려 노드를 안 사고 갈라 코인을 샀겠죠. 갈라 코인을. 그러면은 갈라 코인의 상승률이 훨씬 좋을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조금 단점으로 가끔씩 작용되는 게 뭐냐면 이런 얘들이 소비가 커져요. 내가 만약에 디파이 해가지고 막 따박따박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디파이는 이거 오늘 이제 얼마 들어왔네? 디파이 너무 짭짤한데? 얼마 들어오고 그러면은 씀씀이가 커진다고. 와, 나 얼마 들어왔으니까 뭐 사야겠다 뭐 이러면서 뭐 계속 커져요. 여러분들 디파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그거도 조금 오히려 까먹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뭔가 좀 투자할 때 그냥 좋은 코인을 찾아서 사자 이런 마인드라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파일 코인 같은 것도 채굴기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구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노드를 그냥 사거나 뭐 채굴기를 사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돈으로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좀 재밌는 이슈인데 요게 예전에 그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명이 이걸 물어봤었어요. 뭐였지? 하여튼 그걸 제가 조금 변형해서 한 건데 여러분 밸런스 게임 아세요?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 뭐를 하고 싶은지 하나만 고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를 무시하고 20살로 돌아갈 수 있어. 20살로 돌아가는 대신에 지금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이 다 없어지고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20살에 2천만 원 이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20살에 2천만 원도 굉장히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이를 사는 거죠. 나이와 돈의 그 밸런스에서 여러분들이 잘 잡아보세요. 30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신에 30살로 돌아가면 20억을 준대. 그러면 이거 1년에 뭐 한 20억 정도 되니까 연봉 2억 정도 되면은 괜찮죠? 대신에 이게 있어요, 또. 50살로 갈 수 있고 여러분 통장에 대신에 200억을 꽂아준대. 그리고 70살이 있고 대신에 2천억을 꽂아준대. 이거 너무 많은 돈 아닌가요? 이거 말고 100살이 있는데 여러분 100살이면 2천조는 줘야죠. 100살이 될 대신에 2천조를 꽂아준대. 여러분 뭐 선택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 이제 뭐 제가 뭐 나이 많은 걸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로 보실 테니까. 그래서 요게 너무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뭐 70살 위로는 거의 안 계실 테니까 이거 조금은 밑으로 보낼게요. 아마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이거 인기 많은 건 아무래도 젊음이니까 이거 두 개를 선택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하여튼 이거 두 개를 본톡은 선택을 할 텐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너무 급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기억이 났어. 여러분들이 1000만원 있죠? 1000만원은 있을 거 아니야. 1000만원은 있고 이게 매년 2배, 그러니까 매년 한 달 2배가 아니라 매년 2배씩 하는 거 코인 시장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사이클이 지금 좋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월이 아니라 년 200%만 하자라고 했을 때 10년만 하면요, 그러니까 2배를 10번 2의 2승만 하면은 얼마가 돼요? 1024잖아요 2의 2승이면. 그래서 102억이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올해 2배만 벌자 해가지고 그걸 10년 동안 착실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100억이 통장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너무 좀 아다리가 안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시간이 돈이다? 우리는 이제 돈이 없지만 시간은 있잖아요. 아무리 뭐 그래도 결국에는 또 기회는 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막 진짜 최근에 너무 막 그런 막 진짜 개미 타기 업비트 막 잡코인 타고 막 이러면서 이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20살이나 뭐 이렇게 좀 젊으시면은 진짜 급할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서도 전혀 급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현금을 갖다가 코인을 사서 기다리면 상승을 하면서 존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상승 관점에서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인데, 반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락 관점에서도 기다리는 것 또한 존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돌 텐데, 그게 뭐 예전과 같은 뭐 비트가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또 비트가 지금보다는 분명히 추락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제 위기가 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현금을 충분히 비축해 두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존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존버는 코인을 우리가 보유해서 기다리는 수익을 갖다가 존버를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상승을 했을 때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그 현금을 기다리고 하락을 기다리는 것 또한 존버의 관점에 부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뭐 너무 욕심 안 부리셔도 된다, 이 말을 계속해서 좀 하고 싶네요. 밸런스 게임을 지금 제가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도 생각하는 거 재밌지 않았어요? 약간 나 여기서 뭐 할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좋은 시장 상세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58,000이 지금 좀 강하게 58,000을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유의 깊게 조금 보살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맞다, 그 얘기 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어떤 코인들이 조금 더 수요가 있고 펀더멘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딱 보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하락이 깊었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켓캡으로 봐도 간단하게만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봤을 때 지금 7일 전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지금 7일 전에 비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하락을 했는데 비슷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히려 보면은 상승한 코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락률이 짙지 않은 비트나 이더보다 좀 덜한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하냐. 지금 물론 당연히 상승이 더 있는 코인들은 하락에도 뭐 별로 하락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등이 더 강했던가 그런 코인들이겠죠. 지금 메타에 딱 지금 수렴하는 코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락이 비트나 이더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보다 조금 덜 하다. 얘네가 뭐 9% 8%인데 뭐 바이낸스 코인 6%다, 솔라나 6%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코인들이 조금 더 하락을 깊게 하더라도 어떤 시장의 수요와 조금 더 맞물리는 코인이다. 근데 이게 이 이상으로 하락을 했거나 조금 비슷한 하락률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